자유한국당이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지방선거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안으로는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깊어 보입니다. 홍 대표가 어제 중진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면서 회의에 나왔는데요. 4선 이상 중진 의원 20명 가운데 달랑 4명만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진인 유기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기준입니다. 네, 어제 확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거죠? 예, 가질 못했습니다. 네, 왜 안 가셨습니까? 일정이 갑자기 연락이 온 데다가 제가 그 지역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못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중진 의원들도 많이들 못 오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아마 이 일정 자체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며칠 전에 연락을 해서 의원들끼리 일정 조절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중진 의원들은 매주 수요일 날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당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를 했지만 중진 연석회의가 관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열어달라고 건의를 했었죠. 네. 홍 대표가 왜 연석회의를 안 여는 걸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예. 그런 거였고 종전 관례대로 매주 한 번씩이라도 중진 연석회의를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열어서 네. 당 내에 중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당 운영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안보 경제 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실망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감이 우리 당의 지지세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에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사방이 험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전에 문전옥답은 이제 자갈밭이 된 것이고 또 자갈밭이라고 하면 그나마 또 자갈이라도 치우면은 우리 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자갈밭도 지금은 바위투성이에 아주 노지로 그렇게 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갈밭이 노지로 된 원인에 홍준표 대표의 거친 발언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당대표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맡아서 당을 이끌어가는 게 힘드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받아들이셔서 이 상황을 좀 잘 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홍정욱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병준 전 교수까지 러브콜을 고사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심각성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전 시장, 홍정욱 헤럴드 회장, 네. 이석연 법제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까지 이제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분들로부터 직접 출마 고사 이유를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한국당의 지지율이 낮고 또 지금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분석이고 중론이겠죠. 예.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각오하면서까지 소위 말해 이제 험지화된 서울에 출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당선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당을 위해서 좀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현재로는 이런 희생을 뒷받침해줄 만한
당에서 비전, 가치, 리더십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당내 중진인 정우택 의원이 홍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압박했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인재를 못 구하면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런 말이죠. 이제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제 당의 대표이고 또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대표가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예. 직접 바로 그 서울시장으로 출마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재 영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정이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당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원하는 사람들도 한국당이 간판을 달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방선거를 굉장히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 네.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결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를 이야기한 거죠. 직접 출마를 압박한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다. 그런 뜻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연탄가스 발언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든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이제 작년 3월 31일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 예. 3월 말일 겁니다. 3월 30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대선 후보 선출되고 또 그 이후에 당 대표를 맡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한 게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예.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경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1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뜻을 보고 또 그 우리 의원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의 능력을 다 함께 모아서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또 우리 당의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외면을 하겠습니까? 네. 또 홍준표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중진 의원들을 강북 험지로 차출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네. 지금은 우리 당의 간판으로 어디를 나가더라도 다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재 영입이 어렵다 보니까 전략 공천 확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 후보를 전략 공천해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원래 이제 그 당에서 선거를 위한 후보를 뽑을 때 그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경합을 하기 때문에 경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마치 이게 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 경선이 아니고 전략 공천을 이렇게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이 의심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네. 또 이 전략 공천이 원칙인 것 같이 비춰지다 보니까 인재 영입도 어려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경쟁하는 후보들 사이에는 오히려 이제 그 잡음도 있고 또 흠집내기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예. 현재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한번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 또 그 지역에서 선출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는 게 공당의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고 이번 그 공천에 있어서 원칙을 다시 한번 다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다른 예비 후보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인재 전 최고위원의 충남지사 전략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공천을 하게 되면은 그 전략 공천이든 경선이든 그 후보로 되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여러 가지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예. 그로 인해서 당의 전력이 좀 소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만일에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당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말씀 그대로 전략 공천을 하기 때문에 반발이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로 인해서
그 이원 선거에 연착륙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일단 경쟁력에 있어서는 확연한 우위가 그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과의 인재영입 경쟁도 관건입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인재영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내용을 전체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정인데요. 네. 그 바른 미래당으로 가신 분들은 뭐 각각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린 그에 관계없이 천의 인재를 뽑는 자세로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죠. 네. 당내 안팎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모레 중진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논의할 계획이신가요? 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건의 그 부분들이 아직 당에서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또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당의 운영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든지 또 현재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일 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당의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들께서 참 지지하기가 난망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현재의 체제를 잘 추스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경제 문제, 정치 외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홍준표 대표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질문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개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헌법은 개정을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민의 수렴하는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발의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지금 개헌을 보면은 그런 과정이 과연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 또 내용을 보면은 이제 토지 공개령 같은 그런 것을 넣으면서 사회주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과연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전문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념에 맞는 역사적 사건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면은 이게 이념적인 색채를 좀 씌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발의 과정과 절차를 보면은 이 대통령이 보고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데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40여 분밖에. 그래서 이 국무회의 심의가 아니고 이게 무슨 패싱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게 결국은 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헌법은 국가 근간이 된 최고법인데 개정을 위해서 협의하고 심의하는 것은 뭐 수백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일방통행식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문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과정도 좀 문제가 있죠. 뭐 절차하고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오늘부터 여야 3당이 개헌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 입장이 중요해 보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고 봐도 되긴 되는 겁니까?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이제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는데 또 국회에서도 또 의논을 하고 심의를 거치고 표결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예. 이제 지방선거가 한 70일, 80일 정도 이렇게 80일 정도나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맞춘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로 끝날 줄 알았던 장제원 의원의 미친 개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들이 장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도 제가 자세히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리 당이 지나치게 좀 지나친 그런 일을 해서 그 이해관계를 모으는데 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제 질문이 날카로웠는데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진인 유기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에 관계없이 천의 인재를 뽑는 자세로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죠. 네, 당내 안팎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모레 중진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논의할 계획이신가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건의 그 부분들이 아직 당에서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또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당의 운영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든지 또 현재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일 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당의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들께서 참 지지하기가 난망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현재의 체제를 잘 추스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경제 문제, 정치 외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홍준표 대표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질문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개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헌법은 개정을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민의 수렴하는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발의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지금 개헌을 보면은 그런 과정이 과연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 또 내용을 보면은 이제 토지 공개령 같은 그런 것을 넣으면서 사회주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적 가치가 과연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건지 그 안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경합을 하기 때문에 경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마치 이게 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 경선이 아니고 전략공천을 이렇게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이 의심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이 전략공천이 원칙인 것 같이 비춰지다 보니까 인재 영입도 어려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경쟁하는 후보들 사이에는 오히려 이제 그 잡음도 있고 또 흠집내기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한번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 또 그 지역에서 선출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는 게 공당의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번
공천에 있어서 원칙을 다시 한번 다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다른 예비 후보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인재 전 최고위원의 충남지사 전략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공천을 하게 되면은 그 전략 공천이든 경선이든 그 후보로 되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여러 가지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예. 그로 인해서 당의 전력이 좀 소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만일에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당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말씀 그대로 전략 공천을 하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로 인해서 그 이원 선거에 연착륙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일단 경쟁력에 있어서는 확연한 우위가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과의 인재영입 경쟁도 관건입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인재영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내용을 전체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정인데요. 네. 그 바른 미래당으로 가신 분들은 뭐 그런 사정에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사방이 험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전에 문전옥답은 이제 자갈밭이 된 것이고, 또 자갈밭이라고 하면 그나마 또 자갈이라도 치우면은 우리 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자갈밭도 지금은 바위투성이에 아주 노지로 그렇게 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갈밭이 노지로 된 원인에 홍준표 대표의 거친 발언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당대표께서 이 어려운 사항을 맡아서 당을 이끌어가는 게 힘드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받아들이셔서 이 상황을 좀 잘 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뭐 홍정욱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뭐 김병준 전 교수까지 러브콜을 고사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심각성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전 시장, 홍정욱 헤럴드 회장, 네. 이석연 법제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까지 이제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뭐 이분들로부터 직접 그 출마 고사 이유를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한국당의 지지율이 낮고 또 지금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분석이고 중론이겠죠. 예.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각오하면서까지 소위 말해 이제 험지화된 서울에 출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시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선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당을 위해서 좀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현재로는 이런 희생을 뒷받침해줄 만한 그 당에서 비전, 가치, 리더십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당내 중진인 정우택 의원이 홍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압박했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인재를 못 구하면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런 말이죠. 이제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제 당의 대표이고 또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대표가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예. 직접 바로 그 서울시장으로 출마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재 영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정이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당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원하는 사람들도 한국당이 간판을 달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방선거를 굉장히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 네.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결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를
이야기한 거죠. 아, 직접 출마를 압박한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다. 그런 뜻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연탄가스 발언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든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 3월 31일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 예. 3월 말일 겁니다. 3월 30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대선 후보 선출되고 또 그 이후에 당대표를 맡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한 게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예.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경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1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뜻을 보고 또 그 우리 의원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의 능력을 다 함께 모아서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또 우리 당의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외면을 하겠습니까? 네. 또 홍준표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중진 의원들을 강북 험지로 차출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네. 지금은 우리 당의 간판으로 어디를 나가더라도 다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재 영입이 어렵다 보니까 전략 공천 확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 후보를 전략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해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원래 이제 그 당에서 선거를 위한 후보를 뽑을 때 그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고요. 한국당이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지방선거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안으로는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깊어 보입니다. 홍 대표가 어제 중진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면서 회의에 나왔는데요. 4선 이상 중진 의원 20명 가운데 달랑 4명만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진인 유기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기준입니다. 네, 어제 확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거죠? 예, 가질 못했습니다. 네, 왜 안 가셨습니까? 일정이 갑자기 연락이 온 데다가 제가 그 지역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못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중진 의원들도 많이들 못 오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아마 이 일정 자체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해서 의원들끼리 일정 조절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중진 의원들은 매주 수요일 날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당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를 했지만 중진 연석회의가 관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열어달라고 건의를 했었죠. 네. 홍 대표가 왜 연석회의를 안 여는 걸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예. 그런 거였고 종전 관례대로 매주 한 번씩이라도 중진 연석회의를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열어서 네. 당 내에 그 중진 의원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당 운영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가 안보 경제 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실망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감이 우리 당의 지지세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